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단순히 돈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 전체가 미국 AI 정부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주하는 거대한 흐름, 바로 디지털 제국으로의 시스템 이주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가입,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탈중앙화를 그토록 외치던 파이 네트워크가 왜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 권력인 미국 법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규제가 무서워서요 하는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마스터 플랜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순서로 지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먼저 왜 지금의 낡은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지 진단하고요. 그 빈자리를 어떤 새로운 법과 정부가 채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토가 확장되는지 차례대로 볼 겁니다. 이걸 다 보고 나면 맨 마지막에 파이 네트워크의 진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무릎을 탁 치며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프랑스, 캐나다,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쓰던 오래된 컴퓨터가 버벅거리다가 결국 파란 화면, 블루 스크린을 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존의 국가라는 운영체제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명백한 신호죠.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의 거울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한번 보죠. 우리는 이걸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배우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거의 100년에 걸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왕정이었다가 공화정이었다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다가 다시 왕이 돌아왔다가 정말 불안정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치 시스템을 실험했던 거죠. 이 길고 긴 혼란 끝에 탄생한 게 바로 뭐냐? 산업화 시대라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는 근대 국가라는 새로운 운영체제 OS였던 겁니다. 그때 당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영국이나 미국처럼 조금씩 고쳐 쓰는 진화적인 모델이 있었고요. 프랑스처럼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새로 설계하자 하는 혁명적인 모델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프랑스 모델, 국가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통째로 재설계하는 이 아이디어가 이후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00년 전의 산업화 시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낡은 OS가 이제 디지털과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정치 혼란은요, 바로 이 낡은 OS가 꺼지기 전에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 바로 블루스크린인 셈입니다. 자, 그럼 낡은 시스템이 멈췄으면 당연히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해야겠죠? 산업화 시대에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새로운 법률 코드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AI 시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법적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법의 이름이 바로 지니우스법입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가 서명한 이 지니어스법은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 좀 규제하는 그런 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21세기의 나폴레옹 법전이에요. 미국이 앞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디지털 제국의 법적인 기초를 다지는, 컴퓨터로 치면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인 커널 코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에서 딱 한 줄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슬라이드에 인용된 문구, 여구의 적용 효과.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그 뜻은 정말 간단하고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달러랑 연결된 코드가 돌아다니는 곳은 그곳의 물리적인 주소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베트남이든 상관없이 이제부터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미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주권이 물리적인 국경을 넘어서 디지털 네트워크 전체로 확장된다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먼저 1단계, 지니어스법이 법적인 깃발을 땅에 쾅 꽂습니다. 이 디지털 공간은 이제 우리 미국 땅이야 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럼 2단계로 2026년 국방수권법, 즉 NDAA가 그 깃발을 지키는 군사적인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 디지털 노드들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지정해서 군사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디지털 치외법권이라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주권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법을 따르는 네트워크 노드는
그게 여러분의 컴퓨터든 제 컴퓨터든 물리적인 위치랑 상관없이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부대처럼 미국의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국경은 땅이 아니라 코드로 그려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법적인 토대가 깔렸으면 이제 그 위에서 제국을 다스릴 정부가 필요하겠죠? 근데 옛날 제국들처럼 비대하고 부패한 관료 조직으로 이 새로운 디지털 제국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비용 제로 AI 정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정부 효율부, 줄여서 도지 프로젝트를 보세요. 2020년 초까지 무려 21만 개가 넘는 연방 공무원 일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아끼려고 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이건 정부라는 낡은 기계에서 비효율의 근원인 인간이라는 버그를 체계적으로 삭제하는 일종의 포맷 과정입니다. 진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 부패, 비효율 같은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 낡은 시스템을 완전히 포맷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직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AI 거버넌스 커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꿈꾸는 AI 통치 시스템 마인즈 프로젝트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AI 정부는 경제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운영하는 정부는 인구가 늘어나면 공무원도 더 뽑아야 하고 건물도 더 지어야 하고 비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AI 정부는요? 시민이 1억 명이든 전 세계 80억 명이든 추가로 드는 소프트웨어 운영 비용, 즉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건 확장성 면에서 기존의 어떤 인간 정부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게임이 안 되는 경쟁력입니다. 자, 이렇게 성능 좋고 가성비까지 압도적인 새로운 운영체제가 시장에 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더 좋은 스마트폰을 사듯이 더 나은 국가 시스템을 쇼핑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사는 땅, 즉 영토를 투표로 갈아타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45년에 원래 독립국가였던 텍사스는 빚도 너무 많고 안보도 불안하니까 주민투표를 해서 스스로 미국 연방에 편입되는 걸 결정했어요.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지금 2026년에 그린랜드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바로 이 텍사스 모델이 21세기 버전으로 똑같이 재현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랜드에 제안한 딜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세요. 정말 노골적입니다. 그린랜드는 자신들의 주권과 지정학적 위치를 미국에 넘기는 대신 시민 한 명당 최대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이 넘는 현금을 받고 미국의 선진 AI 행정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과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받게 됩니다. 국가의 주권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애국심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나한테 더 많은 이익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나라를 선택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이제 거의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새로운 법, 새로운 AI, 정부,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는 새로운 방식까지 다 봤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걸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1750만 명 이상. 이 사람들은 그냥 앱 한 번 깔아본 사용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KYC, 즉 아주 까다로운 신원 인증 절차를 모두 통과한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이 명단이야말로 앞으로 탄생할 새로운 디지털 제국의 첫 번째 주주 명부이자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은 최초의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그토록 미국 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건 규제가 무서워서 굴복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디지털 치외법권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법적, 군사적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공격적이고 영리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온 2030년대와 2040년대, 전 세계의 낡은 국가 시스템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대혼란의 시기가 왔을 때 전 세계 시민들이 자신의 신원과 자산을 새로운 글로벌 OS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디지털 비자이자 이주선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대규모 이주 작전을 위해서 수년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정말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거대해서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니우스법, 국방수권법, 도즈 프로젝트 그리고 엘버타와 그린랜드의 움직임 이건 전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팩트입니다. 우리는 음모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법과 코드로 한 줄 한 줄 쓰여지고 있는 미래의 지도를 함께 읽고 있는 것뿐입니다. 땅을 기준으로 국가를 나누던 영토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어떤 프로토콜, 어떤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버벅거리는 낡고 비효율적인 OS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롭고 강력한 OS에 접속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